자, KC 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되죠. 용어의 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장 보호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장 보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장 시에 기기의 노출 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IC 규정에 보면요. 특히 이제 60364 규정에 보면 그 인체 안전 보호에 대해서 직접 접촉 보호하고 간접 접촉 보호하고 그 다음에 특별 저전압 보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접 접촉 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체가 충전부에 직접 닿지 않는 상태인 거죠. 충전부란 뭐냐면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뭐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지지 않고 여기 보시면 노출 도전부를 만졌다.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에 위험이 발생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전부가 아닌데도 노출 도전부를 만졌을 때 위험이 발생되는 상황은 고장시밖에 없습니다.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세탁기가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금속재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노출 도전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졌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 문제가 있냐면 이 안에서 누전이 발생이 된 거예요. 충전부가 절연체에 쌓여져 있는데 이 절연물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누전이 발생이 되면 누전이 생기면 이 누설되는 이 누전의 경로를 통해서 인체를 통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누전이 발생이 되면 일반적으로 뭐가 동작합니다.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차단기가 동작을 하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이거 외적으로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KC 규정만 봐서는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개략적인 의미는 내가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제가 IC 60364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C 60364-4에 감전 보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감전 보호와 관련해서는 크게 직접 접촉 보호와 간접 접촉 보호, 그 다음에 특별 저전압 보호라고 해서 ELV라는 게 특별 저전압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특별 저전압 보호에 S, P, F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장 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간접 접촉 보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술 기준 뭐 KC 규정에 나와 있죠. 자,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차단기, 뭐 누전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MCCB,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도 뭐 AC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VCB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IC 규정은 저압 설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ACB나 VCB, GCB 뭐 이런 이제 좀 비싼 장비를 쓴다기보다는 누전 차단기라든지 배선용 차단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ACB 같은 경우에는 분기선이나 이런 쪽에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저압 쪽엔 주로 ACB를 사용하긴 하는데 ACB는 이제 저압이라고 하더라도 메인 어떤 그런 간선 쪽에 쓰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 보호에서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접촉 보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는 거, 이 노출 도전성 부분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의 외함, 뭐 냉장고의 외함, 컴퓨터의 금속재 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안에 이제 충전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절연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전이 발생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이 외함을 노출 도전성 부분을 현재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누전이 되면 이 누설 전류가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을 통해서 대지로 방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체가 이제 감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보호 방식이 뭐냐면 자동 차단에 의해서, 즉 누전 차단기나 MCCB를 동작을 시켜서 회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뭐냐? 투 클래스, 이종 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본 보호 및 고장 보호를 강화한 절연의 사용에 의한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종 기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중 절연을 의미한다. 이중 절연이란 기초적인 절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하니까 절연이 깨지면서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연체를 하나 더 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중 절연을 해서 1차적인 절연체가 파괴가 되더라도 2차적인 절연체 하나의 절연 껍데기를 하나 더 씌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중 절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연을 보다 강화했다. 자, 그 다음에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비도전성 장소란 뭐냐면 이 하부의 바닥이 이 하부의 바닥이 절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실 가면 일반적으로 페인트 칠하잖아요. 에폭시 수지로 이제 페인트 칠합니다. 자, 이 에폭시 수지, 합성 고분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접촉이 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해서 누전이 되려고 하다가도 이 바닥에 비도전성 장소의 하부에 그 절연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 길을 막아주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절연 장화를 신은 거, 절연 장갑을 끼는 거하고 동일한 어떤 그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이 본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뒤에 이제 2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이 본딩이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감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지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개통접지예요. 변압기 접지를 TR의 접지를 직접 접지로 갈 거냐, 아니면 저항 접지로 갈 거냐, 아니면 비접지로 갈 거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 송배전공학 6장에서 제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 때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호 기술사님의 접지 시스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 드린 사항이고, 또 건축전기나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안전이라든지 뭐 이상 전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일단 비접지용이라는 건 뭐냐면 변압기의 접지가 비접지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접지 방식을 쓰게 되면 감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격을 맞았다든지 했을 때 이상전압으로 올라가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비접지용이라는 건 뭐냐면 변압기의 접지가, 개통의 접지가 비접지라는 이야기입니다. IC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뜻하는 그 시스템으로 설명드리면 IT 계통이에요. IT 계통. 제가 강의 초반에 IC 60364에서 접지 방식을 TM 방식, 그 다음에 TT 방식, 그 다음에 IT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비접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IT 방식, 즉 변압기의 접지가 비접지다, 개통의 접지가 비접지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 한정된 공간 내에 이 부분들은 등전이 본딩을 한 방식이에요. 좀 어렵죠. 이거는 개념이 쉽진 않아요. 요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는 1-4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분야가 주로 어디냐면 병원의 수술실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썼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마이크로 쇼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이크로 쇼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적용한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전기적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접지 계통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절연 변압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계통에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계통에 예를 들어서 저압으로 수전 받는데 요 중간에 절연 변압기라는 거를 하나를 더 둬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0V고 이 분도 110V입니다. 전압이 낮은 상태, 전압이 1차나 2차나 낮은 상태 같은 전압으로 가지만 이 부분을 절연 변압기를 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파워를 공급을 해줘요. 이렇게. 자, 이게 뭐 의료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R이 될 수도 있고, TR이 아니라 TV가 될 수도 있고, 뭐 세탁기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장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절연 변압기입니다. 절연 변압기. 절연 변압기를 쓰고 있고요. 절연 변압기란 뭐냐면 이 변압기 한 단자를 접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접지죠. 그래서 제가 비접지 계통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전이 발생이 됐고 사람이 여기에 서서 얘를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자, 접촉하게 되면 이 누설 전류가 이렇게 해서 충전부를 타고 절연체가 깨졌으니까 노출 도전성 부분을 외암을 타고 사람이 여기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지로 방류해서 원래 나온 지점으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죠?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접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누전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감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기적 분리라고 합니다. 전기적 분리라고 하고요. 이 전기적 분리에 사용되는 게 절연 변압기다. 이 절연 변압기의 적용도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어디? 수술실에 적용이 됩니다. 수술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KC 규정이 나오는데 수영장. 수영장에 수중 조명 등의 파워를 공급할 때 이 절연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해. 왜? 물에 사람이 빠져 있을 때는 거기서 뭐 누전 사고 발생이 됐을 때 감전의 우려가 높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은 절연 변압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자체를 낮춰줘요. 얼마 이하로? 50V 이하로. 제가 안전 한계 전압의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50V 이하로 낮춰져야 되는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잠겨져 있었을 때는 몇 볼트? 2.5V 이하, 25V 이하 이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전압으로 해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연 변압기 안에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강력한 뭐 금속재 배관 안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 물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끔 특별하게 어떤 그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전 보호 체계의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는 고장 보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KC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 기술사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에서 그 KC 규정만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IC 규정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 규정이 제정이 됐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술사 공부인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답안자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해설할 때 그 용어적인 것만, 문장만 딱 읽고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고장 보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한 문제가 용어적으로 딱 나왔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문장만 딱 쓴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고장 보호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써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전원의 자동 차단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투 클래스, 그 다음에 비도전성 장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비접지 국부적 등전이 본딩에 대한 보호, 정기적 분리에 대한 보호를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제목을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답안지에 기술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기술사는 상대평가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한다라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놓고 60점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이제 상대평가란 얘기예요. 상대평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내용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차별화된 내용이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술사 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기술적인 내용을 답안지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문장이지만 제가 좀 장시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보호에 대한 기본 접촉보호, 이 부분도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휴식을 가지고 잠깐 텀을 가지고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